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귀 안쪽에 위치하는 달팽이관은 림페흙이 가득 차 있는 달팽이 모양의 청각기관이다. 달팽이관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림은 달팽이관의 횡단면이라는 것은요, 물체를 그 길이에 직각이 되게 가로로 잘라 생긴 면을 뜻합니다. 달팽이관 안에는 관의 모양을 따라 기저막이라는 긴 막이 존재하며 기저막 위로는 털세포가 배열되어 있다. 기저막과 털세포는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저막과 털세포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문단은요, 기저막과 털세포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문단입니다. 귀 바깥에서 생겨난 소리의 파동이 달팽이관 림프액으로 전달되며 기저막은 달팽이관의 모양을 따라 바깥쪽부터 진동하게 된다. 이때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바깥쪽에 위치하고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의 길이는 굉장히 짧게 되겠습니다. 기저막은 바깥쪽일수록 더 단단한 특성을 지니는데 단단한 부위일수록 높은 주파수의 파동에 크게 떨리기 때문이다. 즉, 기저막을 진동시키는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바깥쪽에 위치한다. 이때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의 길이는 짧다. 기저막이 진동한 정도는 기저막의 바깥에서부터 완만하게 커지다가 기저막이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를 지난 후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파동의 주파수와 기저막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낮은 주파수에 대응되는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3단락입니다. 기저막이 진동하면 털세포가 반응하여 기저막 위로 털세포가 배열되어 있겠죠. 털이 휘어지면서 전기신호가 발생한다.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라는 것은요,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 다릅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가까이 있는 털세포일수록 털이 휘는 횟수가 많고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털이 있는 털세포는 기저막이 진동할 때마다 반응하므로 털이 휘는 횟수가 가장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장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기저막이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털세포가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털세포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다르다. 결국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가 초당 전기신호를 발생시키는 횟수는 기저막을 진동시킨 파동의 주파수와 일치한다. 이때 비슷한 주파수를 지닌 여러 파동이 동시에 달팽이관을 전달되며 반응하는 털세포가 있는 영역이 겹칠 수 있다. 털세포마다 민감하게 반응한 주파수가 다르지만 비슷한 주파수를 지닌 파동이 동시에 전달될 경우 털세포의 영역이 겹칠 수가 있겠습니다. 기저막과 털세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3문단입니다. 전기신호는 신경전달 물질이 털세포에서 방출되도록 만들어 해당 털세포와 연접한 신경섬유를 흥분시킨다. 개별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하는 횟수는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와 일정 수준까지 대응되는데 라고 되어 있죠. 개별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할 수 있는 최대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별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할 수 있는 최대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3문단은요, 전기신호의 역할과 개별 신경섬유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문단입니다. 신경섬유의 흥분으로 생겨난 신경신호는 신경섬유를 따라 이동하며 중뇌를 거쳐서 대뇌의 1차 청각피질에 전달되어 처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경신호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1차 청각피질은 얼굴 쪽의 뒤통수 쪽으로 이어진 형태로 생겼는데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얼굴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신경섬유를 통해 기저막의 안쪽 부위와 연결되고 뒤통수에 있는 부위일수록 기저막의 바깥쪽과 연결된다. 즉 대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개별 신경섬유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대뇌에서는 흥분한 신경섬유가 기저막의 어떤 위치에 있는 털세포와 연접하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신경섬유가 어떤 주기로 흥분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주파수가 높은 파동일수록 높은 소리로 지각하게 된다. 이 부분은요, 대뇌가 소리를 지각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문단은요, 신경신호의 처리 과정과 소리 지각을 위한 대뇌가 활용하는 정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요, 선지 5번이었습니다. 5문단에 따르면요, 1차 청각피질은 얼굴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신경섬유를 통해 기저막의 안쪽 부위와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저막의 안쪽 부위일수록 낮은 주파수의 파동에 크게 반응합니다.
1차청각 피질에서 얼굴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낮은 소리로 지각되는 신경신호를 처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문단에 근거하여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선지 1번입니다. 선지 1번은요, 바로 이문단의 답의 근거가 있었는데요. 이문단에 따르면 기저막은 달팽이관의 모양을 따라 바깥쪽부터 진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달팽이관으로 전달된 파동은 기저막을 바깥쪽부터 진동시킨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2번 살펴볼게요. 기저막에서 단단한 부위일수록 더 높은 주파수의 파동에 최대로 진동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문단에 따르면 기저막을 진동시키는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피는 바깥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기저막은 단단한 부위일수록 높은 주파수의 파동에 크게 떨린다 라고 얘기했었죠. 선지 3번도 살펴보겠습니다. 선지 3번도요, 이문단에 나와 있었죠.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의 길이는 짧게 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지 4번 보겠습니다. 선지 4번은요, 오문단에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오문단에 따르면 대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개별 신경 섬유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엔 5번 문단을 살펴보면 답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요, 정답은 선지 5번이었습니다. 털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선지 4번이 되겠는데요. 답의 근거를 선생님이 4문단에서 끌어왔어요. 4문단에는요, 전기신호는 신경전달 물질이 털세포에서 방출되도록 만들어 해당 털세포와 연접한 신경섬유를 흥분시킨다 라고 적혀 있었죠. 이 문장을 통해서 정답은 4번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은 또 왜 안 되는지 살펴볼까요? 1번은 답의 근거가 3문단에 있었어요. 3문단에 따르면 털세포가 반응해서 털이 휘어지면서 전기신호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2번은요, 5문단에 나와 있었는데요. 5문단에 따르면 신경섬유의 흥분으로 신경신호가 생겨난다라고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3번은요, 3문단에 나와 있었어요. 3문단에 따르면 기저막이 진동을 하게 되면 털세포가 반응해서 털이 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선지 5번은 3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3문단에 따르면 기저막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털세포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답의 근거가 4문단에 있었고요. 정답은 선지 4번이었습니다. 기획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이었는데요. 답의 근거는 바로 3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3문단을 그대로 선생님이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잠시 멈춤을 하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잠시 읽어보셨나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가 초당 떨리는 횟수는 기저막을 진동시킨 파동의 주파수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3문단에 따르면 정답이 1번이 추론할 수가 있겠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에 의해 털세포가 이미 반응하고 있을 때 같은 털세포를 반응시키는 새로운 파동이 전달되면 반응하는 털세포가 있는 영역이 겹칠 수 있다. 자, 겹칠 수 있다는 3문단에 나타났어요. 3문단에 나타난 거 선생님이 답의 근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때 비슷한 주파수를 지닌 여러 파동이 동시에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면 반응하는 털세포가 있는 영역이 겹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겹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왔고요. 이에 따라 나중에 전달된 파동을 소리로 지각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차폐 현상이라고 한다. 차폐 현상을 봐야 되겠네요. 차폐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0부터 800Hz 사이의 파동들이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을 데시벨 단위로 측정하였다. 그 다음 A 주파수의 파동이 전달된 상태에서 각 파동들이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을 다시 측정하였다. 다음 그래프는 첫 번째 측정값에서 두 번째 측정값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정답을 살펴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A 주파수의 파동이 전달된 상태에서 주파수가 200Hz의 파동이
10dB로 전달되면 소리는 지각되겠군. 자, 여러분, 이것이 차폐 현상이 나타나는 그래프였죠. 여기 밑에는 차폐 현상이 일어나서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자, 200을 보면요, 10의 점이 있죠. 10이라면 듣지 못합니다. 차폐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10 이상이 되어야지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보았어요. 10dB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바꿔야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선지 2번 살펴볼게요. 기점막에서 A 주파수의 파동이 최대로 진동한다. 최대로 진동하는 점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내려가 보니 400Hz네요. 그러면 측정값이 가장 올라간 400Hz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부위보다 안쪽 부위를 크게 떨리게 하는 파동일수록 차폐 현상이 작게 일어나겠군이라고 했는데요. 본문에 바깥의 파동이 더 높다라고 했으므로 파동이 더 높은 곳이 밖이라고 보고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3번입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정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더 완만한 것은 기점막이 진동하는 수준이 최대치에 도달한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군. 제시문 2단락 마지막 줄에 완만한 증가와 급격한 감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봐주세요. 완만한 증가, 급격한 감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지 4번입니다. 100Hz에서 측정값의 증가량이 0인 것은 A 주파수의 파동과 100Hz 파동이 각각 기점막에서 최대로 진동시키는 부위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겠군. 차폐가 0이라는 것은요, 서로에게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선지 5번입니다. 그래프의 정점에 해당한 주파수가 400Hz 부근인 이유는 해당 주파수의 파동에 반응하는 털세포와 A 주파수의 파동에 반응하는 세포가 가장 많이 중복되기 때문이고, 자, 중복이란 말이 어떤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중복이 클수록 차폐 현상이 크다고 했을 때 400Hz 주파수 정점에서 가장 높이 있는 것은 중복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틀린 것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문맥상 A에서 이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5번이고요. 각각 어떤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 합습하여. 예로부터 해오던 방식이나 수법을 좋다, 그대로 행하여 라는 뜻이고요. 담당하는데, 어떤 일을 맡는데, 제시한다,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게 한다, 형성하여 어떤 형상을 이루어 경유하여는 거쳐지나라는 뜻이 되겠고요. 가장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선지 5번이 되겠습니다.